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오늘은 유튜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제가 지금 출장을 와 있어가지고 강의 영상을 녹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인데 이참에 약간 짬이 난 김에 녹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유튜브라는 게 어느 정도는 영리 활동이잖아요. 뭐 많든 적든 간에 거기서 실제로 돈이 벌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유튜브로 돈 어떻게 법니까? 하면은 뭐 광고 수익을 벌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기타 각종 뭐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은 제품 리뷰 같은 거를 협찬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품 리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제가 유튜브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품 리뷰를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만 또 있는 건 아니고 외부에 더 많이 있습니다. 간혹 그 제품 리뷰하는 사람을 뭐 리뷰어, 전문 리뷰어라고 할게요. 전문 리뷰어들을 이렇게 막 비판을 하는 걸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투명성을, 솔직함을, 진정성을 강조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왜냐면은 제주도라서 비행기가 지나가요. 친일파를 비판한다고 해서 바로 독립투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친일파를 비판한다고 해서 바로 본인이 애국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리뷰하시는 분들이 친일파라는 소리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막 이유도 없이 비판한다고 해서 그 반드시 뭐랄까, 그게 어떤 본인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진정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제품 리뷰라는 것이 협찬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진행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뭐 협찬을 받아서 제품 리뷰를 아직 한 적이 없지만,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런 말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찬을 받아서 리뷰를 하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당사자인데 당사자를 변호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협찬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몇 개의 제품 리뷰를 블로그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벼운 리뷰 정도는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게 좀 더 논리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제일 좋은 리뷰는 유저가 직접 구매를 하고 그거를 장기간 몇 개월 정도 이상은 최소한 사용을 해본 다음에 그 사용기 형태로 남기는 게 가장 좋은 리뷰이긴 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자면은 한 사람의 리뷰어가 리뷰할 수 있는 제품의 수가 너무 적어집니다. 또 근데 또 리뷰라는 게, 제품 리뷰라는 건 특히 여러 개의 제품을 반복적으로 할수록 제품 리뷰의 퀄리티가 올라가거든요.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이랑 주기적으로 계속 제품 리뷰를 하는 사람의 어떤 그 리뷰의 퀄리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주 하는 사람이 훨씬 좋은 퀄리티 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한 형태, 실제 소비자가 리뷰하는 거는 리뷰 자체의 퀄리티를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를 통해서 리뷰를 할 때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그때 거의 하나 쓰는데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2주 이상 시간을 투자해서 하면서 느꼈던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는 못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리뷰를 작성한다는 게 사실 보통 일도 아닐 뿐더러, 그거를 개인 소비자가 사용기 형태로 하는 거는 일단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에요. 예산. 그 소비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여러 개의 장비를 다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해야 한다면은 사실 리뷰 자체가 어떤 성립되기가 힘들죠.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광고 수익이 들어오고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른 수익이 들어오지만, 사실 유튜브 광고 수익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쪽 계통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도 뭐 먹방 찍고 다른 컨텐츠 하시는 분들은 막 60만, 70만, 뭐 100만도 있는데, 이쪽 카메라 계통에서 리뷰하시는 분들은 뭐 10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규모가 크신 분들이 보통은 다 5만 명 이내에 있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 게시물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건당 광고료가 막 2에서 4원 들어온다고 치면은 정말 후하게 쳐서 어떤 리뷰를 했는데 그 컨텐츠가 5만 회 조회가 됐고 조회수당 4원이 들어온다 치면은 거기서는 한 20만 원 밖에 수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10만 번을 받고 4원이 발생한다 치면은 그래도 4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장비라는 게, 카메라 장비가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래서 걔를 내가 직접 사서 구매를 해가지고
장비 리뷰를 하는 거는 애당초 성립이 되지 않고요. 그렇다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렌트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사서 리뷰를 한 다음에 중고로 되파는 형태인데, 새 제품 사서 중고로 팔면 물론 카메라가 다른 전자제품에 비해서는 중고 가격이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편이긴 하지만은, 그거를 했을 때 어떤 그 갭 있잖아요. 신제품이랑 중고품의 갭을 리뷰하는 데서 수익을 발생시킬 확률이 아주 떨어져요. 본전을 겨우 쳐도 무자를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생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는 환경인 것이에요. 처음부터 이 제품 리뷰는요, 특히 카메라 쪽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고가 제품이기도 하고 10만회, 20만회 조회수를 일으킬 정도로 유저가 많지 않아서, 제가 어떤 특정 게시물이 넘을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반복적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충분한 그 장비 구입 가격 이상의 수익을 낼 정도의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당초 제품 리뷰는 협찬을 전제로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협찬을 받으면은, 협찬을 받잖아요. 협찬을 받으면 물론 솔직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제조사에서 협찬 제품을 주면서 리뷰는 마음대로 하세요, 내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게 반복적으로 그 다음 기종 협찬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비행기가 지나고 있죠. 만약에 정말 협찬이나 이런 거 다 고려하지 않고 솔직하게 할 말을 다 한다고 쳐도 그 비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급을 하는 비중을, 만약에 단점을 더 높게 비중을 차지하게 녹화를 하거나 뭐 글을 쓴다거나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다음번 협찬에 대한 가능성을 매우 저하시키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품 리뷰가 형태가 그렇다는 거는 충분히 시청자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를 너무 과도하게 제품 리뷰어를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품 리뷰어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도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타당한 면이 있죠. 왜 단점을 위주로 얘기하지 않느냐? 단점 위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협찬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리뷰어를 하는 전문 리뷰어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경우는 뭔가 의도가 이상하고요. 아니면은 이게 제도가 개선되지 않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고치자고 하는 거는 어차피 고쳐질 수가 없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 어차피 영상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도 포함해서 다 각자 자기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올리고 조회수를 끌어당기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리뷰하는 사람이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지를 한다면은 거기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주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사실 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시청자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그 리뷰어가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말을 하면 다 압니다. 그리고 제조사도 너무 칭찬 일색의 리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댓글이 비판적으로 달리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적정선을 지키는 리뷰를 제조사들도 좋아하고요. 제가 아는 어떤 캐논 리뷰어분도 지속적으로 캐논에 대한 안전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캐논 코리아가 리뷰를 시켜줘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빼고 정말 칭찬만 하는 리뷰어만 쫙 깔아놓으면 과연 그게 더 설득력이 있을까? 유저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리뷰하는 사람들도 어떤 적정선을 지키면서 리뷰를 하고 있고, 제조사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 적정선을 지키는 리뷰어들을 찾아서 리뷰를 협찬을 주고 있으니까 시청자들이 그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시스템 자체를 다 무시하고 무조건 제품 협찬을 받아서 리뷰하는 리뷰어가 나쁘다 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만약에 정말 그렇게 협찬 없이 리뷰가 성립이 되지 않는 구조라면 차라리 리뷰가 없는 게 좋지 않냐, 그럴 바에는 하지 마라, 그 사람들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다 소비자 기만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리뷰들이 필요하고 자기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딱딱한 제조사의 어떤 스펙표에서는 보여지지 않은 많은 부분들을 실제 어떤 사용을 해보는 사람의 편에 서서 설명을 해주는 게 많이 다가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품 리뷰 없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거기에 일정 정도 제조사의 협찬을 받아서 약간의 바이어스가 낀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보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 게 훨씬 유용합니다. 소비자한테는 그런 정보가 있어야지 어떤 여러 가지 제품들을 비교를 해보면서 사기 전에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정보가 없이 참고할 자료가 없어서 소비자가 직접 사봐야 알 수 있다면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낭비가 일어날 것이에요.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전문적으로 리뷰를 하는 전문 리뷰어의 리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분들의 정보를 많이 이용하고요. 물론 누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들의 정보를 이용할 때는 이 사람이 협찬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사가지고 사용을 해본 것인지를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그 리뷰어의 기존의 성격들 있잖아요. 저 사람이 과거에 뭐 협찬을 받았는데 숨기고 뭐 거짓말을 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은 리뷰를 협찬을 받아 하지만은 기존의 소비자 편에 서서 단점들을 꼽았으며 또 제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앞장서 가지고 제조사랑 중간에서 소비자와 다리 역할을 하면서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막 이런 거가 보면은 그 사람, 그 리뷰어의 평소 행실이나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리뷰를 어느 정도 내가 스탠스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버려야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청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걸 저도 알지만은 만약에 본인이 그걸 못한다면, 지금 이 각각의 리뷰어의 히스토리를 다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저 리뷰어가 어느 맥락에서 저런 리뷰를 하는 건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저 사람 정보가 다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하면서 받아들이면 될 문제지, 그런 정보가 진짜 하나도 없는 상황, 백지에서 오직 제조사가 제공해주는 스펙표 아니면은 뭐 직접 사용해보는 소비자들의 어떤 간헐적으로 나오는 리뷰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오히려 더 힘들다고 봐요. 그게 더 소비자한테 불리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뭐 기회를 못 찾다가 지금 출장을 와서 잠깐 짬이 난 김에 영상을 녹화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얘기는 협찬을 받아서 리뷰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제가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